오빠의 분노 11번째 분노의 심리학.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분노하는지 물어보면 흔히 저는 잘 분노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보통 분노에 대해 잘 모를 때의 반응인데 분노에 대해 배운 후 다시 질문하면 그 답변은 180도 달라집니다. 먼저 탐진치 삼독의 인과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치, 탐욕, 불만, 분노. 이 심리 과정을 세분하면 분노의 실체를 더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노의 강도에 따라 구분해 보겠습니다. 집착하는 기준을 건드렸다고 처음부터 화가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반감부터 가지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을 건드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반감이 해결되지 않은 채 거세지면 짜증으로 이어지고 더 강렬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즉, 반감과 짜증도 사실 가벼운 분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알아두면 자신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감이 일어날 때는 왜 자꾸 나를 건드려? 라고 하고 짜증이 날 때는 계속 나를 긁을래? 라고 표현하며 분노가 폭발할 때는 뚜껑 열린다 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뚜껑이 열리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분노를 억제합니다. 이렇게 화를 억제하는 사람들은 그 반작용으로 짜증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짜증조차 억제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마음속에 많은 반감을 품게 될 것입니다. 분노의 경중에 따라 이렇게 단어와 표현이 달라지지만 결국 이 모든 마음 상태가 분노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는 분노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짜증과 반감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강도에 따라 삼독심의 인과관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깨달음을 완성하기 전에는 화가 나지 않는 것과 화를 억제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깨달음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력이 높은 고승들도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화를 잘 내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억제해서 분노가 일어난 것이고 이 분노는 어딘가로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가 흐르는 방향성에 따른 심리의 변화를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내면으로 향하는 경우와 바깥으로 향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에 따라 분노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분노가 내면으로 향하는 경우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로 변화합니다. 상대에게 화를 내고 싶지만 분노를 표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분노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치심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밖으로 향하는 경우 타인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악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점부터는 사회법을 기준으로 범죄로도 규정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반감과 짜증 그리고 원한을 품었다 해도 이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기에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못한 분노로 인해 해악을 저지르면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니 분노를 다스리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최소한 해악을 저지르지는 않겠다라는 1차 목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앞서 흔들리는 마음은 분노의 적색 경보임을 밝혔습니다. 걱정을 근본으로 하는 이 불안은 불만이 쉽게 일어나는 조건이 되고
여기에 정당하다는 착각이 더해지면 분노로 발전하여 그 해결 안 된 마음이 폭발합니다. 결국 자신과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